요 해설은 제가 주로 이제 방법과 관련된 또는 문제 의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배경 지식보다 개념보다는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 여러분들 한 달 조금 더 남았나? 3월 모의고사 언제 보지? 3월 26일. 그럼 한 달하고도 한 20일 정도 남았네. 이제 10일 남았네. 근데 모의고사를 잘 보자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뭐 잘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심성의껏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해설을 뭐 20문제를 제가 다 하냐? 안 돼요. 20문제 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요 앞반에 대한 설명과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달라요. 틀리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요 앞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틀린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8번 문제까지는 제가 어떤 의도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문제는 진짜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질문은 받을게요. 그럼 다소미는 이제 나오겠지. 이제 슬슬 틀렸으니까. 6번 문제. 그럼 6번 문제는 그냥 어려워. 이걸 어떻게 풀어? 말도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니? 말이 안 되는 문제 준 거야? 왜? 또 다른 거 질문 있어? 수민이는 꼭 입력을 해놔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원래 이거 띄어쓰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는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힘든 거 맞아요. 그때 뭐 단위로 끊으라고? 어절 단위. 그럼 어절 단위로 끊는 게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걸? 음절, 어절, 음보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럼 어절 단위는 얘들아 무슨 단위였어? 이거 이따 형태소 할 때도 할 건데. 띄어쓰기. 근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띄어쓰기의 기준을 우리 파악을 하는 거지. 기준이 뭐야? 띄어쓰기 기준. 품사 기준으로, 단어 기준으로 띄어쓰되 누구는 붙여 쓴다? 조사. 조사 빼고 다. 그치? 그럼 누구를 그러면 파악해 주는 게 제일 편해? 조사. 조사 기준이에요. 빨리 파악해 볼까? 여기서. 자, 앞에 본문에서 한번 왼쪽 본문에서. 근데 안 읽힌 부분이 있어. 이거 뭐라고 읽을래? 조비야, 잡이야. 잡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잡으로 넣어봐. 자, 내가 진짜 몸이 와서 나를 보고 잡혀가기 요거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를로 읽으면 되겠죠? 이라고 할 때, 자, 요런 표시가 있어. 요런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인데, 입을 크게 벌리는 아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아랫소리를 해줘,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지금 현재 안 쓰잖아요. 나중에 아로도 가고, 어로도 가고, 으로도 가고, 오로도 가고, 우로도 가요, 소리가. 나중에 없어지는 소리라서. 근데 여기는 언제 하느냐면 1학년 2학기 때예요. 공통국어 2에서예요.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울 거고. 그럼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로여 기특하나이로다. 어디서 끊을 거야? 를에서 끊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 기자가 보여? 잡혀가다. 기본형이 뭐야? 잡혀가 다에서 뭘로 바뀌었어? 기로 바뀌었지? 그 기가 무슨 기인지는 머릿속에 뭔가 딱 느낌은 왔어? 명사. 뭐? 명사 전성. 그래 저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치? 저 말이 100% 맞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구나. 파악되면 얼마나 좋냐. 그럼 요 뒤에 요 지읒은 요거는 뭐라고 읽을 거야? 아로 넣어봐. 자원하니. 자원하다가 보니 그렇지,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하니 기본형이 뭐야? 자원하. 그렇지, 자원하다. 그래서 자원하니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전성어미 아니죠, 이때는 연결어미예요. 도로여 기특하나이로다. 도로여는 모르겠어. 끊어주세요. 기특한 기특하다. 그럼 요것도 기특하다에서 뭐가 어미가 쓰였어? 북한 단연생.
그렇지. 관형사용어미 니은이 쓰여서 누구 꾸며줬어? 뒤에 아. 자, 요 단어가 이제 안 쓰이는 단어인데요. 요게 뭐냐면 해라고도 써요. 근데 이 아해가 뭘로 가냐면 아이라는 글자로 가요. 우리 현대어에서. 자, 근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해라는 말을 써요. 아해. 그럼 자, 도로연은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하니 기특한 아이로다 어디서 띄어쓰기 할까? 기특하다에서 띄어쓰기 해야 되겠지? 그럼 도로혀다라는 거는 뭐냐면 도로라는 거는 다시라는 느낌. 도로라는 건 다시 그 로드 말고 길과 도로 말고 혀라는 거는요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라는 말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의미 파악하지도 마세요. 이런 단어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끊으면 돼요?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결국 이거 문법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어 플러스 문법 문제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종원이 빼고, 근데 종원이랑 시온이 빼고 다 틀렸지만 확실히 푼 거 맞냐고. 네. 아, 그래? 잘했다. 뒤에는 또 질문 있니? 뒤에요. 아니 뭐 앞뒤나 문제에서 정답률 50%,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50% 미만이면 설명했고 50% 이상이면은 영상 봐라고 할 거야. 네, 50% 미만이 없다 이제. 알겠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이건 절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준철이는 조금 헷갈린 문제가 아마 이거 6번, 7번 문제일 것 같은데 영상 보면 될 것 같아요. 민규도 6번 문제 해소됐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쳐쓰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9번부터 1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물어보자. 9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들 이거 내가 시간 한번 재보라고 했는데 몇 번 걸렸니? 이거 전체적인 문제 다 푸는데 40문제 푸는데 20문제 푸는데 응? 54분 정도 걸렸어? 그리고 1시간 4분 64분 정도? 이 정도? 또 35분 정도? 그리고 47분 정도 걸렸어? 1시간 정도 60분 정도 걸렸어? 보통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냐라고 했을 때 아마 독서에서 차이가 크게 나요. 물론 앞에 문제 파악, 의도 파악 안 돼갖고 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는요 저희 독서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 독서에서 정확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준철이랑 종원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독서를 제대로 읽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얘는 자 독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 자 독서가 나왔네요. 그럼 독서에 대한 얘기는 뭘 물어보냐면 영역부터 한번 해보자. 독서의 영역은 뭐가 있다고요? 독서의 영역 저번에 설명 안 했었나? 세 가지 영역인데 인문, 예술, 사회, 경제? 사회, 문화. 그치. 사회, 문화 안에 경제와 법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 기술 이라고는 이런 지문들의 영역마다 어떤 뭐 100%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그런 글의 전개 방식이라던가 글의 흐름, 쓰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전히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1학년 때는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모의고사조차도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독서에서 여러분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1학년 교과서 안에서요 독서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의 독서와 모의고사 독서는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는 아주 정석대로만 알려줘. 근데 우리는 정석대로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귀찮고 잘 안 하게 돼요.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독서 혹은 나중에 독서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그 부분 안에서도요 그 방법대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독서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니? 그치. 독해는 도식화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도식화를 꼭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도식화가 왜 필요할까? 도식화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도식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건 모르겠어. 근데 도식화는 왜 해야 돼?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화인데 도식화는 어떨 때 도식화를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도식화고 어떤 상황을 도식화할 거야? 복잡한 거지. 네. 그래, 복잡할 때 우리가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잡해요? 길어서요? 야, 길면 쉽다고 했어. 약간 용어는 글자를 모르는 거야. 아니야, 복잡하다라는 게 뭐야? 복잡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 야, 복잡은 몇 개 있는 건데?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여러 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거라고. 그치?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걸로 도식화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간단하게. 그럼 자, 봐봐. 읽었을 때 여러 개에 대한 설명이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 그럼 도식화하는 게 맞아요. 도식화도 막 매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 개의 뭐가 나타날 때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니? 여러 개가 그냥 나열되면 복잡하냐? 종원이가 있고 시훈이가 있고 준철이가 있고 민규가 있고 복잡하냐? 아니. 근데 야, 종원이가 들어왔다가 준철이가 나갔는데 준철이가 나가면서 민규를 불러오더니 민규가 시훈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라고 한다면 저희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순서라던가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작용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식화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글이 이게 순서나 과정이고 작용 관계가 나오면 도식화가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글을 그러면 도식화를 하기에 좋은 과정일까 아닐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자는 게 분명히 나는 오늘 도식화 설명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도식화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지. 이게 도식화에 맞는 질문이니 아닌 거 같니? 그러면 자, 첫 문단부터 읽고 그럼 대상부터 설명을 해봐. 이게 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 글이 복잡한 거 말고 글이 긴 거 말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1번 진경산수화를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럼 진경산수화는 언제 유행? 18세기 조선에서 유행. 그리고 진경산수화는 무엇이래? 자, 똑같이 씁시다. 요렇게 네모. 그럼 진경산수화라는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나와 있니? 문단 끝내. 하지만이라는 거는 뭐야? 하지만이라는 건 달라진다는 의미지? 네. 그럼 잠깐 끊어주세요. 왜요? 무조건 끊으세요. 하지만은 달라진다는 우리 연결 표지니까. 그럼 앞부분 봐봐. 진경산수화는 무엇이다고?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담은 산수화이다. 산하는 뭐냐? 산하. 딩동댕. 산과 하천, 물. 진경은 뭐니? 진짜 모습. 그럼 그 단어를 맞아주는 그 다음 줄 뭐예요? 본질. 그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진경산수화란 무엇인지 개념 정의해주고 있죠. 네. 뭐 개념이 정의라고 하면 그냥 설명한다라고 하세요. 설명. 이 정의라는 단어가 모르겠으면 그냥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복잡하진 않죠. 진경산수화 설명 끝. 자, 대상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도식화라고 하기보다도 뭘 하는 독해가 되냐면 도식화는 우리가 관계 복잡할 때요. 이거는요. 특징 정리하는 독해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설명 이게 특징인 거지. 진경산수화의 특징 뭐예요? 직접 답사했다. 두 번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한다. 이런 게 특징이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특징 정리하면 그게 독해잖아. 자, 그러니까 독해도 제가 저번에 독해에 대한 설명을 계속 얘기하는 게
독해라는 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파악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럼 특징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식화는 파악하고 요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둘 다 이해는 맞지만 글마다 어떻게 방법적으로 우리가 딱 동원을 해야 되는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특징 정리는 밑줄 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럼 진경산수화에 대한 대상 네모 쳤고 첫 번째 특징 뭐야? 진짜 답사하라고. 두 번째 뭐야? 대상의 본질 표현하는 거라고. 진경 이라고 특징만 이렇게 밑줄 치면서 툭툭 넘어가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어려운 글이 하나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특징인지 아닌지 어디를 밑줄 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 핵심 구절, 핵심 문구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면 자, 핵심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것도 이 특징은 특징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어. 왜? 특징이란 거는 핵심이거든. 핵심 문구. 차라리 도식화가 훨씬 쉬워. 왜? 복잡한 건 그냥 순서대로만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특징은 핵심 찾기거든. 그럼 이 핵심은 뭐냐면 설명하는 서술어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서술어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서술어 속에서 특히 뭘로 주로 나타나냐면 형용사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동사도 당연히 나오겠죠. 왜? 형용사 자체가 그 특징 설명하는 거 맞으니까 성질과 상태로서. 그러면 봐봐. 진경생수하는 산하를 답사한다. 이거 서술어 맞지? 물론 목적어까지 포함한 서술어야.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서술어를 포함한 또는 목적어로까지 한 형용사와 동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술어 자리가 그 대상에 설명하는 자리잖아. 서술어 기억나지? 네. 설명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설명이 특징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을 딱 우리가 설명하는 그 특징을 정리해주면은 그게 어떤 독해할 때 특징 정리하는 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은 연결 표지니까 끊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대되는 느낌이겠지? 자, 하지만 어떻게 반대됐대?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마다? 다르대요. 자, 기본형이 뭐야? 다르게의 기본형?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동사야, 용사야? 잘. 다르다? 형용사 같아. 찾아보자. 나도 잘 몰라서 찾아보자는 거야, 얘들아. 왜 형용사 찾으면 다르다지. 다. 다. 누군? 형용사인가? 다르다. 자, 근데 안에 눌러봐야 돼요. 왜? 밑에 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끊긴 형용사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형용사는 맞아? 다르다가 성질이 다르지. 상태가 다르죠. 오케이, 형용사. 그럼 이건 특징이네. 아, 작가에 따라마다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하지만이 쓰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작가마다 다를 거예요. 작가마다 달라요 라는 것이 주어도 달라졌어요. 지금 아까 진경산수화는 뭐였어요? 그런데 작가마다 달라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이 문단부터는 작가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네. 그럼 첫 번째 작가 누구야?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럼 또 다른 작가 나왔니? 어디? 김홍도. 김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그 다음은? 없네? 정조? 정조가 그림 그리러 다녔어? 네네네. 정조가 왕인 건 알지? 네네. 자,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구조 파악이 됐죠. 첫 번째, 자, 2문단, 3문단은 누구에 대한 얘기? 겸재정선의 그림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단원 김홍도에 대한 그림을 정리해주면, 이거는 특징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의 특징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그치, 그런 지문이 되겠다. 그런 지문의 유형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틀렸던 사람들은 해야 돼. 이거를 스스로 특징 정리해야 돼. 준철이랑 종원이. 혹은 이렇게 정리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아니야? 해서 맞았어? 정리했기 때문에 맞았어. 민규야, 시원아, 빨리. 이거 정리 이렇게 해서 맞은 거야?
아니 왔다 갔다 했을걸?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조금씩. 했어?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했어? 시온이는? 안 했어? 다솜이는? 했어? 야 이거 정리하면서 읽어봐라. 시간이 압도적으로 빨라진다. 여러분들 이거 안 읽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 시간이 지금 한 30분 잡아먹었을걸? 60분 중에 만약에 1시간을 풀었다면? 수민이는 했어? 아니, 그냥 읽었지? 라고 빨리 기억을 들쳐요. 조금씩은 어때요? 조금씩을 한 건 안 한 거예요. 리를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했다 안 했다예요. 그럼 특징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특징 그럼 어떻게 돼 있다고? 빨리 밑줄 쳐볼까? 야, 겸재정사의 특징. 1번 누구 따라 했대? 남종문인어 기법섭 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몰라. 뭐 남종문인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어휘가 어렵지. 근데 어휘에 우리는 매몰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렸대. 어느 나라 거? 중국 거 갖다 썼지만 중국을 완전히 모방한 거야? 아니지. 주체라는 게 뭐야? 우리의 힘처럼. 그지? 우리 걸로 만들어서 했대요. 또 겸재는 어떤 사람이래요? 성리학자래요. 그래서 뭘 했대요? 재구성하고 변형했대요. 그리고 생략과 과정을 했대요. 또한 플러스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담았대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지. 그럼 이거를 다 열거 하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름을 바꿔보자. 겸재정선. 그럼 비교하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귀찮아도 쓰는 거예요. 지금 방법 연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중국에 어디 걸 따라했다고? 남인, 남종, 모시기를 따라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주체적. 그냥 따라했다 이러면 틀린 거지? 네. 모방하기만 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성리학. 성리학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뭘 했대? 재구성, 변형했대. 근데 재구성 변형 뒤에 자 무슨 글자가 있냐 여기 즉. 그럼 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야? 재구성과 변형의 뜻은 이것과 같아요. 무슨 말? 생략과 과장. 자 어떻게 표현했대요?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산하에 대한. 학문적이란 건 성리학과 연결하면 되겠죠. 또한 플러스 아직 안 끝났네. 음과 양의 조화. 까지 겸재정선에 대해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세 가지 특징 정도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구룡폭도라고 하는 건 이건 그림 이름이지. 그럼 실제적인 구체적인 뭘 줬어? 예시. 오케이. 예시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시는 얘들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예시는 얘들아 지금 누구에 대한 예시를 둔 거야? 겸재정선의 이 특징에 대한 예시지. 네. 그럼 이 특징이 어디 가서 꽂혀야 돼? 예시에 가서 꽂혀야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보자. 폭포수를 강조하기를 곱고 내려오고 위에서 엉덩이를 과장되게 변형하였다. 어디 나와 있니? 과장되게 변형. 연결돼? 생략하였다. 봉우리를 생략하였다. 생략하였다. 예시 보자마자 이게 잠깐만 예시는 그럼 앞에 거 설명하려는 거니까 앞과 뒤가 서로 대응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특징 정리하고 예시까지 들어간 글에 있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제 방법을 정리해 나가면은 이게 방법 정리하는 거는 지금 1학년 과정에서 제가 강조를 하진 않을 건데 우리 3월 모의고사 잘 보면 얼마나 좋냐, 그치?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설지에다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야? 음과 양도 있네. 어디에요? 강한. 필선택이 양의 기운을 또 음의 기운을 그렸다. 음과 양에 대한 설명 다 있죠. 네. 그럼 대응되니까 나중에 설명해서 우리 대응시켜서 뭐 찾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단원 기몽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특징 정리하실 건데, 자 문제에서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보자. 자 문제 유형 파악할 거예요. 9번 문제. 자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설명했니? 라는 거예요. 설명 방식. 자 근데 설명 방식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하니? 시가 흘러가는 전개 방식.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자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작가의 의식과 작가의 의식은 뭐야? 얘 의식이 있어 없어? 그게 아니라 의식이 뭐니? 알고 의식 알고 또 생각하는 거. 그럼 작가의 생각과 작품을 연관지어서 서술했다. 연관지었어? 어떻게 해요? 예시를 들어서. 그럼 1번 맞네. 누구에 있어서는요? 겸재 정선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김홍도도 예시 들었었지? 맞지? 응,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전개 방식 썼대? 오케이, 그럼 문답 찾으면 되겠네? 또 작품에 대해 여러 관점을 얘기했어? 여러 관점은 맞는 것 같아. 무슨 관점 무슨 관점? 누구? 김홍도와 겸재 정선. 근데 하나의 작품이자 아니잖아. 작품에 대한 거는 두 사람이 다른 작품이잖아. 이론 상호 비교한 것도 맞아요. 두 명 비교한 거 맞으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에 대해서는 아니잖아. 각각이잖아. 그래서 이거 3번이 좀 헷갈릴 거야. 변천 과정 나왔니? 모르겠다. 문제점 얘기했니? 예술성. 그래. 겸재정선의 그림과 다원 김홍도 예술성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전문가의 평가가 있어?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안 되는 거 지워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설명 방식은요. 자, 이런 전개 방식은요. 찾기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그 핵심 문구에다가 밑줄 치고 여기에 내용을 대응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문의 말로 내용이 대응되면 그냥 풀려요. 근데 대응 안 시키면요 계속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야. 하나 더. 작품에 대한 이라는 이 말을 못 찾아내잖아. 그럼 9번이 3번으로 많이 가요. 3번으로 간 사람이 별로 여기서는 뭐 준철이? 응. 근데 왜 4번으로 갔니? 종원아. 화풍의 변천 과정은 우리가 일단 맞다고 볼 수도 있어. 왜? 겸재정선이 이랬고 단원기원도 이랬어. 근데 문제점 제기했냐고. 문제점 제기하는 게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니? 비판하진 않죠. 겸재정선 뭐가 문제래? 과장에서 문제래? 생략해서 문제래? 자,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10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자, 지금 독해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내용 정리했었죠. 그럼 겸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겸재에 대한 얘기. 1번 성리학자예요? 아니에요? 학문적 이삭 담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 그럼 이건 지워줘야 되겠지. 자,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 기억나죠? 뭐 했기 때문에요? 독해했기 때문에요. 그냥 보고 쓱 넘어간 게 아니라 정리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이 글은 아마 시간이 더 단축될 거예요. 자, 단원 얘기 안 했으니까 진경산수화는 서양의 화법 없이 우리의 고유 화법으로 그려졌다. OX. 왜 X야? 일단 서양의 화법은 틀렸지. 아니, 서양의 화법이 있었어 없었어? 중국이잖아. 중국이잖아. 그럼 서양이 아니야? 그럼 서양의 화법 없는 거지. 우리 고유의 화법이야? 아니. 고유의 화법은 아니지. 그러니까 3번이 고유의 라고 하는 부분이 X 쳐졌지. 자, 선택지 X 쳐졌어? 어? 어디에 X 치라고? 야, 고유의 라는 말이 틀렸다고. 아까 중국에 영향 받은 거잖아. 라고 그 내용이 정리한 만큼 딱 기억이 나면 이거는 그냥 풀리는 문제잖아.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10번의 답은 3번으로 틀린 부분 찾으면 되는 거고. 요것도 한번 필성과 농담의 변화라는 거는 겸제 이야기에서 한번 해보자. 필성과 농담의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그럼 이거는 변화법에서 찾으면 되겠다. 뭔가 변화해주고 바꾸는 거. 자, 지문에 어디 나와 있니? 2문단, 3문단 나와서 필성, 농담. 필성과 농담. 여기 3문단에 필선이란 글자는 보여요? 네. 농담은 뭐야? 우리 농담하는 거 아니고. 대화. 아니야. 무슨 대화야. 자, 여기 농담이란 글자가 처리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럼 다시요. 농담이란 단어부터 해보자. 얘들아, 농담이라는 게 뭐냐면 진하기예요, 진하기. 짙을 농. 야, 농축액 알아? 농축된 거는 야 진한 거야 안 진한 거야? 지난. 그 농 알겠지? 그럼 담자는 뭘까? 맑다. 투명한 거, 담백한 거. 막 우리가 막 진한 막 얼큰한 걸 보고 아 담백하다 이러니? 아니지 막 맛없는 거 보고 아 담백하다 이러지. 야, 알겠죠? 농축. 그거 진하기예요. 농담의 변하는 건요. 그 먹이라는 건 여러분이 서예 해봤죠? 안 해봤어? 이렇게 안 칠해봤어? 네.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 야, 안 했어. 물감은 안 칠해봤어? 진짜. 아니, 자, 봐봐. 자, 노란색으로 제가 요렇게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디가 제일 진해요? 여기가 진하죠? 네. 여기는요? 연하죠? 네. 요 차이를 뭐라고 해요? 진하기. 그래, 진하기, 농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진한 정도. 그러니까 이 농담이란 글자가 지금 처리가 안 되면은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휘 때문에 문제 그랬나? 자, 11번 문제. 기억과 보기를 비교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야, 기억은 뭐고 보기는 뭐야? 기억은 이름 뭐예요? 누구? 구룡, 폭, 도. 그치? 그리고 보기는요? 박연, 폭, 포에 대한 얘기를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건데 그럼 보기가 박연, 폭, 포에 대해서 뭘 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보기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바본폭포가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박연폭포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네 양인의 정만은 못하려라. 양인이 무슨 말일까? 이거 노래에서 지금 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양인. 양인은 뭘까? 양인. 이거 시야. 빨리 시처럼 독해해봐. 군인? 아니. 박연폭포가 깊다 해도 우리네 양인의 정만은 못하리라. 양반. 양반이야? 뭐지? 요 양자가 뭐냐면은 얘들아 요 가운데 요 글자 혹시 알아? 요 글자 가운데 자 내가 부각시킬게. 요 글자 사람이에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기? 2명이 있어요. 그럼 2명의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쌍둥이. 양인이라고 한다고. 양자가 몇 명 있는 거야? 양자가 몇 명? 2명. 2사람. 왜? 양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만약에 이 한자가 없잖아요? 무슨 양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그 신분제도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한자를 알아야 돼. 내가 한자 알라고 하니? 아니지 그림을 알라고 하지. 야 그리고 생각해봐. 누구의 정이겠어? 사람들의 사람들의 정이겠지. 네. 야 지가 아무리 깊어봐라. 우리의 정보다 더 깊겠니? 비교하고 있네. 우리의 감정을 누구에 비교하고 있어? 박연폭포에 비교하고 있어. 자, 구만 장처에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했네요. 무슨 법?
직유법을 통해서 신비로운 풍경에 심신이 새로워지는구나. 아이고 예쁘네 이거지. 이 정도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읽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뭐 시에 대한 얘기 되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1에 올라가는 순간 이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이게 옛날 문제거든요. 사실 한 2017년, 16년도 문제이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그래도 한 뭐 10년 전 가까이 되는 문제예요. 고1 모의고사에서. 근데 오히려 그때로 회귀하고 있어요. 문제 그 수준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한 3년 정도 되는 3, 4년도의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그냥 독해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막 문학 껴서 독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보지 못했던 세계, 그러니까 누가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한 4, 5년 선배까지 1년 선배부터 4, 5년 전 선배까지는 보지 못한 세계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재수하잖아? 여러분들 1년 선배가 재수하잖아? 다 망할 거야. 맞지가 않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거. 적어도 국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공부하는 거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무슨 시가 나와서 갑자기 그림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독서야? 문학이야? 아니, 국어잖아. 어려워요, 사실. 근데 11번 문제는 그래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시 독해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기 뭐가 있어? 제목이 있지. 제목이 있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돼? 문학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자, 기억은 대상에 대한 감흥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읽고 1번. 2번. 보기는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폭표를 소재로 하고 있다라고 2번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보기는 맞아요? 자기 사랑 표현하기 위해서 폭포 그린 거 맞아요? 네. 그치? 그러면 기억은 아까 감흥을 소재로 하고 있어? 여기서 감흥 나오니? 그럼 감흥을 찾아보자. 감흥은 뭐예요? 여기 있네.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 내 눈앞에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지? 그렇죠?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 유형일까? 보기 유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기를 활용해서 그렇지 문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 그럼 자 이게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두 개를 서로 비교 판단했을 때 얘는 어떻게 쓰였고 얘는 어떻게 쓰였는지 서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라서 오히려 보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그러면 보기 문제가 있을 때 독서에서 보기 문제는 비교 대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럼 어떤 게 어려우냐면은 보기가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 지문에 있는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례 적용 문제라고 하거든. 또 그건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건 비교만 하면 됐네. 그럼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그 목표는 뭐였어? 여기서의 폭포는 무슨 역할이었지? 여기서의 폭포는 무슨 역할이었지? 됐니? 또는 니은 2번 선택지 봐봐. 2번 선택지의 문제, 이 문장의 의도는 뭐야? 어떻게 표현했지라는 거지. 한 방향을 표현했니? 아니면 여러 방향을 표현했니? 그런 내용이니? 한 방향이야? 여러 방향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생략했니? 또는 차이를 강조했니? 자, 대상과의 차이는 얘들아 비교, 대조 중에 어디가 들어가? 조. 그럼 다시 자 보기만 한번 읽어봐.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OX.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OX. O 같아요. 왜요? 그 2절에서 제함을 줬다 해도라는 자기의 정과 폭포를 비교해가지고 그래 이제 양인의 정이라는 글자가 읽혔으면 양인의 정은 뭐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 누가 더 커? 정이 더 커. 이 얘기지? 네. 이거 어려워 지금. 조금 따라오고 있어? 그럼 뒤에 봐봐. 폭포수에 집중했어? 아니, 사랑. 여기 집중해. 여기가 틀렸네. (3번으로)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정확하게 읽혀야 되고
아이씨 이거 대조한 거 맞네? 아 이거 아니야. 거기 맞아. 그치? 근데 뒤에가 폭포에 집중했냐? 아니야. 이건 사랑에 집중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문학 독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어렵죠? 자, 12번 문제가 틀리신 분들은 그치. 어휘 문제를 틀리면 우리가 갑자기 어휘가 없어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이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살면서 한 번씩은 틀린다. 한 번 이상은 틀린다. 이미 틀렸네, 그치? 종원이는 이제 살면서 한 번 틀렸으니까 또 틀리겠지? 여기 안 틀린 사람들은 안 틀릴 것 같아? 아니야, 틀려. 그럼 어휘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은 맞아요. 우리 네이티브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나 자 이게 헷갈릴 때 없었니? 안 헷갈렸어? 뭐 답이 뭐야? 2번이야? 아마 안 헷갈렸어? 네. 2번이 자 여기에서 발문을 한번 봅시다. 발문에서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거 뭐가 핵심일까? 의미 유사. 그럼 의미 유사라는 거는 얘들아 똑같은 쓰임이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봐봐. 받는다 다 기본형 받는다지. 그럼 이럴 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A의 문맥을 문장을 써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서술어예요 어디예요? 서술어지. 네. 그러면 이 서술어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A가 분명히 받다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자 A 어디 나와 있냐. 그럼 이 문장 받다예요. 뭘 받은 거예요? 명을 받은 거죠. 누가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 여기 누구야?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다를 써줘. 자, 문장을 똑같이 우리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쉬운 문제니까 뭐 저는 안 틀렸어요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1번 유사어휘, 유의어와 반의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김원도가 정조의 명을 받다를 유의어나 반의어를 해봅시다. 이거 받다를 뭐가 있니?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다. 뭐라고 할래? 유의어나 반의어. 비슷한 말 혹은 반대말. 들었다? 오케이. 근데 이때 듣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게 아니지. 네. 그치? 그러면 이 듣다의 의미는 이거랑 유사하려면 여기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깨우쳤구나. 그럼 봐봐. 밝은색 옷이 들었다, 듣다, 돼? 안 돼? 안 됐지? 안 되지? 그럼 이거 자 딱딱한 억양으로 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거야? 받아친 거지?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세금을 받은 거네? 이거 받은 거는 들은 거야? 자 학교에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 통보는 뭐야? 들었다. 말 돼요? 안 돼요? 되네? 자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들어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들었어? 네? 들을 수가 없지. 봐봐. 유의어를 넣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무슨 패턴인지? 그게 유의어 문제예요. 서술어를 파악해서 그 자리에 서술어에 유의어나 혹은 반의어를 넣었을 때 그게 밑에 선택지랑 똑같이 연결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나중에 서술어 자릿수 할 건데 그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누가 무엇을 받다.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다. 자, 그녀는 밝은 옷이 잘 받는다. 이거 뭐냐? 뭐가 받는다. 이거 자,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그는 말을 받았다. 정부는 세금을 받았다. 통고를 받았다. 누가? 내가. 그 사람을 받았다. 누가? 우리 회사가.
그랬을 때 서술어 자릿수로는 지금 1번은 x가 돼야 돼.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서술어 자릿수는 아직 깊게 안 했으니까. 3번은 또 뭐냐면 성질 보라는 얘기예요. 성질. 성질이 난다 이게 아니라 관계성. 그럼 성질이랑 관계성 얘기하는 거는 얘들아 형용사 동사의 관계거든. 다시요. 그럼 그 성질은요 두 가지 성질로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추상적인 성질이냐, 두 번째는요 추상의 반대. 아니야, 추상의 반대 문학에서 했잖아. 에이, 추상의 반대가 관념적, 아니 구체적. 추상적인 말이냐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말이냐, 물리적인 말이냐, 감각적인 말이냐, 이미지냐. 또 관계는 이렇게 되는 관계냐 이렇게 되는 관계냐, 알겠지? 그런 거 생각한다면 자, 세금을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세금을 받는다는 유의어 처리하지 말고 세금이라는 거 구체적인 걸 받는 거야, 추상적인 걸 받는 거야? 구체적인 걸. 구체적인 거 받는 거지. 네. 자, 정조의 명령을 받는 건 구체적인 거 받는 거야, 아니면 추상적인 거 받는 거야? 명령이라는 건 눈에 보이니? 아니지. 그래, 뭐 하라는 어떤 지시니까 눈에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들은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의어로 처리가 다 됐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쓰든 처리가 됩니다. 어휘 문제는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독서 문제 정리하셔야지 이게 금방 풀리고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자, 정리하는 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러면은 이 13번부터 16번 문제는 이거 많이 틀렸네. 그런데 어떤 지문이었어? 과학기술 지문이지? 과학기술 지문은 여기에서 원리를 설명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원리는 필연적으로 과정 나올 거예요. 얘 과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야, 내가 어떤 원리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 그 과정과 순서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성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는 도식화가 맞죠. 과정대로 나누고 순서대로 나오고 그 안에서 관계성이 어떻게 되니? 라는 정리. 자, 해보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하면서 극복해 나가길 바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뒤에 가시면은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현대시에 대한 얘기, 서시, 진달래꽃, 아주 그냥 대표적인 시만 나왔죠. 그랬을 때, 야, 19번 20법은 이게 보기와 같았다,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하는 19번 발문 한 번만 보세요. 이거 설명 안 할 건데 발문 한 번만 보세요. 가는 처음 발표됐던 보기와 같았다. 수정한 이유를 추측하라는 얘기지. 그럼 누가 먼저라는 얘기야? 가가 먼저라는 얘기야? 보기가 먼저라는 얘기야? 가가 다시 생각해라. 가는 개벽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보기가 먼저지. 야, 이 말이 이렇게 파악이 안 돼? 대충 읽지 말라는 얘기야. 응? 대충 읽어서 그래. 그렇네. 그렇네. 자, 절대 발문을 대충 읽잖아요. 문제 안 풀려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발문 제대로 읽으면은 50% 풀려. 그리고 선택지 제대로 읽자면 30% 풀려. 지문은 그냥 쓰게 읽으면 돼. 정리하면서. 그럼 봐봐. 보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바뀌었어? 바뀐 거 찾으라고 하고 그 이유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바뀌었냐? 아니, 뭐가 바뀌었냐라고 찾기도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봐봐. 1년, 2년, 2년, 3년, 4년이라고 바로 명시하게 줬지. 그럼 1년에서 뭐가 바뀌었어? 말없이가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행갈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자, 사연과의 형태적 안정감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왜 맞아요? 이거 유사하게 만들어진. 자,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죽어도가 그럼 원래 여기 있었겠네?
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3이 여기로 내려왔지. 그러니까 네. 형태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 또 생각해봐. 눈에 드러나는 안정감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운율이 뭘까? 저번 했지요. 왜? 왜? 왜 형률. 외형률 중에서도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음보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음보 눈에 보이잖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음보가 맞았어. 그리고 또 얘의 음보와 얘의 요런 음보들이 서로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똑같네? 앞뒤가 똑같네? 요거 뭐야? 아니지. 대꾸는 우리가 어떤 표현법 중에서 행과 행의 사이고, 이거는 연과 연이잖아. 머리와 꼬리가 같네? 말단. 말단, 야, 말자도 끝이고 단도 끝이야? 아 뭐였지? 수미상관. 오케이. 수민이가 얘기했네요, 수미상관. 그럼 수미상관의 효과가 뭐야? 구조적 안정감. 여기서는 지금 형태적 안정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런 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 떠올리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학 복습을 해야 된다는 신호. 알겠니? 신호. 복습 안 하면 이거 절대 안 읽혀. 그럼 우리가 지금 뭐 2달 내내 뭐 개념 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해야 돼. 물론 한번 듣고 내가 얘기했을 때 기억이 난다면 그건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억이 나야 돼. 그래야지 확실하게 잘 읽게 돼요. 근데 스스로 기억이 언제 나요? 고3 지나야 날걸? 대학교 가야 날걸? 막 이래. 연습을 안 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독서에 대한 얘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요 뒤에 독서 설명하는 게 사실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독서에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독서에서는 지금 하나만 기억해, 얘들아. 어떻게 정리했어? 특징을 정리했지? 특징 정리 어디 하라고? 서술어 부분 정리해갖고 정리하면 돼요. 단계 정리한 거 아니에요? 도식화한 거는 지금 뒤에 과학 지문이 아마 그럴 거야. 알겠죠? 과학 지문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던 거.